마지막 보루인 백두대간이 타고 있었다. 백두산에서 1600km를 내달려 휘하 모든 산과 강을 거느리며 존재케 하던 한반도의 등줄기, 그 백두대간이었다. 백두대간의 생명력에 기대어 살던 이들은 고통으로 신음했다. 우리 집에. 1200도에 달하는 화염. 철을 녹여낼 만한 거대한 불꽃은 산 등줄기를 넘어 휘어리쳤다. 그곳엔 네 마디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화마 속에 타 죽어간 보이지 않는 우수한 생명들이 있었다. (9일간의) 악몽이 끝난 지 이틀 후, 자욱한 안개 속의 백두대간. 마침내 화마의 연기가 거친 백두대간은 그 폐허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무서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던 생명의 소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타버린 나무들의 무덤, 새와 짐승들의 죽음들. 타버린 죽음들만 널려있는 재앙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숲이 우거진 은밀한 서식처에서 흙먼지이는 잿빛 상처로 남은 산하. 취재팀은 먼저 삼척의 두타산 자락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끼들이 기름처럼 녹아붙은 불에 탄 바위들이 조그만 충격에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나무와 함께 타버린 벌레들. 소나무의 두꺼운 숲이조차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어두운 땅속에서 성장을 거듭하다 모처럼 지상이 봄나들이를 나온 곤충류들 또한 마지막 화려한 모습으로 탄생치 못하고 재가 됐습니다. 무르익어 가던 녹음. 4월의 봄들은 그렇게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산불의 주변부 열기만 해도 600에서 800도, 지표 위 40cm까지 최소 600도의 불도가니가 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몰살을 당하는 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입니다. 야산에서 얼마 오르지 않아 바위 아래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땅꾼들의 사냥으로 오래전부터 마을 인근 야산에선 모습이 사라진 5, 6년 된 능구렁이. 능구렁이의 등엔 불에 데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다 쓰니까 단면이고 이게 여기 이쪽에 이제 대인 거죠. 뒤에 이게 이 뱀 이름이 뭡니까 이게? 이 능구리라고 합니다. 아 능구렁이요? 이게 뭐 독이 있는 겁니까? 독은 없습니다. 이 지역에 많이 사는가 보죠 이게? 이제 이런 지역으로 이제 좀 대부분 많이 좀 산다고 봐야 되겠죠. 또다시 발견된 밀구렁이. 밀구렁이의 몸은 S자로 구부러진 채 타 있었습니다. 느린 직선과 빠른 S자로 이동하는 뱀류. 사력을 다해 도주했을 밀구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녹색 바탕에 불규칙한 무늬, 독이 있는 유혈목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방울뱀의 이동 속도가 1시간에 3km. 뱀들은 예상외로 빠르지 못합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놈들이었습니다. 산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자 우거진 수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두더지 구멍들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곁에 죽어있는 두더지. 보통 산불은 열기가 땅속 5cm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불의 경우는 그 2배인 땅속 10cm까지 뜨겁게 달궜습니다. 행동이 느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던 두더지. 뜨거운 땅에서 수물구멍을 팠을 두더지의 발톱은 놈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희생은 땅 아래 동물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잡기에 적당한 날카로운 팔, 다람쥐보다 2배 정도 큰 몸집, 청설모였습니다. 대부분 나뭇가지 위에서 생활하는 움직임이 빠른 청설모 또한 불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 같죠 이? 토끼 이. 네, 토끼 앞니빨이고 여기 안에 어금니.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앙상하게 뼈를 드러낸 토끼의 두개골 또한 발견됐습니다. 보이네 위에 이빨이. 반갑게도 타지 않은 둥지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번 산불은 수간화, 즉 땅에서부터 나무 끝까지 모두 타버리는 불 때문에 박새, 곤줄박이 등 새끼들을 낳아 기를 둥지들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살아남은 놈들이 있을까? 그러나 가는 풀뿌리로 정성스레 엮은 둥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둥지를 떠나 죽어있는 어미새. 가장 먼저 숲의 위험을 알리는 새들 또한 위험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어미새가 떠난 둥지. 부활을 기다리던 10개 정도의 꽁알들은 불길에 타서 깨져버렸습니다. 단 9일 만에 벌어진 숲의 참상이었습니다. (3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건조주의보 속에서 50일 가까이 계속된 봄가뭄. 비를 기다리던 지난달 7일 새벽 1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재앙은 번져갔습니다. 이후 9일 동안 불은 강릉 삼척
통해를 건져 서울 여의도 50여 배 면적인 2만 3천 헥타를 뚫었고 무려 600억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강풍은 소방 헬기 접근을 막았고 회오리가 돼 치솟는 불길은 바람에 실려 3층 높이의 나무를 휘감으며 1분에 1.5km씩 숲을 삼켰습니다. 땅의 생명력을 앗아간 산불. 흙의 회생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토양 유기물층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화마의 잿더미가 되어버린 땅. 관건은 600도의 화기에 휩싸인 땅 속에서 미생물이 얼마나 살아남았는가 합니다. 땅 위에 유기물을 비롯해 깊이별로 흙을 채집하고 비결을 위해 산불의 피해를 입지 않은 운봉산의 건강한 숲의 토양 채집도 했습니다. 산불의 피해는 외견상으로도 확연했습니다. 정밀 실험에 들어가기 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응애리 등 다양한 미소 생물들이 관찰됐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휩쓸고 간 흙 속에는 생명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미생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미생물 배양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유기물이 많은 층은 표피로부터 1cm 정도. 이 정도의 두께 토양층이 만들어지는 데만 최소 300년에서 10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유기물층 속의 생명인 미생물은 낙엽 속의 유기물을 분해해 영양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배양 뒤 건강한 숲은 사상균 등 미생물들이 확인됐지만 산불이 난 지역엔 그 어떤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토양의 유기물과 미생물은 숲이 살아나는 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들 위에 키 작은 관목과 나무들이 자라나 8m 높이의 나무들이 숲의 반을 덮으면 회생의 성공을 점칩니다. 식생의 파괴는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첫 번째가 해마다 30억 원가량의 소득을 가져다 줬던 송이. 소나무가 대거 피해를 당하면서 수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는 송이 대신 자생력 강한 독버섯들만이 살아갈 것입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무너져 내리는 산. 땅 속에 유기물이 없어지고 미생물이 죽어버려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 그래서 산불이 휩쓸고 간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산사태 우려. 건강한 땅의 경우 숲의 풍성한 식생으로 1헥타르당 10톤에서 100톤의 뿌리가 잡아주는 땅의 응집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 흙들이 이제 비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산림이 잘 보존된대. 그런 데 같으면은 1년에 보통 한번 1톤, 1헥타에 1톤 정도가 쓸려져 내려가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면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거의 뭐 한 300톤, 100톤 내지 300톤. 실제로 우리가 조사해 보면 1헥타에 뭐 한 128톤 정도 쓸려져 내려가거든요. 일반 밭에서.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이게 경사가 급하니까 훨씬 더 빨리 쓰러진다. 유실이 되고. 유실이. 그것이 이제 큰 문제죠. 서른여섯 채의 가옥과 인근 야산에 소나무와 잡목이 모두 타버린 고성군 주강면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동해시 근덕면. 최근 30여 밀리미터의 비로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불에 탄 소나무들이 쓸려 내려와 밑둥을 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 뒤에는 이걸 건드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여름 장마입니다.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죽은 나무와 죽은 땅. 홍수가 예상되는 지금 이들은 포탄을 안고 살아가는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 전부 다가 다 나무가 없으면은 이 물을 빨아먹을 수준이 없기 때문에 뭐 비가 오면 흐리고 뭐막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나무가 다 죽었으니까 그냥 바람이 불어도 뭐 흙이 막 흘러내린다고 지금 현재. 그런데 이따가 비만 왔다면은 이거 뭐 내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메말랐던 계곡에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계곡에 살던 동물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빗물을 따라 내려간 계곡에서 맨 먼저 발견된 것은 도룡뇽 어미. 산불이 난 4월은 때마침 도룡뇽의 산란 시기. 3, 4주면 곧 부화됐을 알 또한 모두 타버렸습니다. 계곡의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산불의 열기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수소 동물들. 그러나 이들의 희생 또한 컸습니다. 7수 이상의 아주 맑은 계곡에서만 사는 가재. 온몸을 둘러싼 딱딱한 껍질도 불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빨갛게 익어버린 가재의 모습은 그 당시 계곡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재가 살았던 맑은 계곡은 이제 불길에 잘려진 나무들에 막혀 근근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는 곧 물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비가 오고 계곡물이 흐르면서 불에 탄 숲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비에 씻겨 내린 잿물이 계곡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했습니다. 저기 보면 흰 거품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재가 녹아서 같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물 이제 수질을 검사해 봐야 되지만 그 결과를 보면은 아마도 그 이 칼슘이나 가리와 같은 양이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곡의 물보다 많이 들어있는 그런
그런 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재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하게 되면은 하천에도 역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산불이 일으킨 흙과 물의 변화. 산불을 2번이나 겪은 운봉산의 수질 검사에 나섰습니다. 직접적으로 산불 피해를 당한 운봉산의 상류 계곡. 그리고 상류 계곡의 작물들이 흘러들기는 하나 아직까진 영향이 많지 않은 하천 유역의 물을 채집했습니다. 재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칼슘이나 인 등은 그 자체가 독성오염 물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성분 그 자체보다는 균형의 법칙. 실험 결과 산불 지역에서 대거 검출된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물질이 과할 경우 하천이 부영양화가 돼 물이 탁해집니다. 1급수인 쉬리 대신 붕어가 사는 환경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숲의 앙상한 속살을 드러내게 한 불길과 빗줄기. 모습을 감추고 있던 인간의 이기심 또한 드러났습니다. 이제 산에 있는 산토끼를 잡기 위한 올무입니다. 이제 이거 쌍올무라 그러는데 이 나무가 4말뚝이 박혀 있는데 한 군데에 이제 하나씩 올무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토끼가 걸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직줄인데 직줄이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토끼가 배가 고프다든가 이제 발악을 하면서 이 직줄을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잘렸잖아요. 이걸 자르게 되면은 튀게 되죠. 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끼가 공중에 매달려 다른 놈에게 먹히지 않고 생포하기 위한 올무. 멧돼지 등 큰 놈들을 잡기 위한 덫도 연이어 발견됐습니다. 나무에다가 매놓은 겁니다. 나무는 다 타버렸고 이게 전부 다 위장 장치를 합니다. 사람 눈에든 짐승 눈에든 띄지 않게끔 다 덮어놓죠. 불에 타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한 발로 해야 되고 이건 되게 이제 큰 동물들을 사냥감의 발목을 잡는 덫의 톱니는 발목을 자를 정도로 강했습니다. 오소리 잡으려고 설치한 덫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짐승들이 발 밟게 되면 이렇게 탁 치겨버리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올무 옆에서 발견된 야생동물의 주걱. 학생이 나 올무에 걸렸잖아. 올무에 이랬단 말이래. 그것은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살기였습니다. 모피를 얻기 위한 밀렵과 가축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대량 학살돼 겨우 이 땅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살기였습니다. 산토끼와 심지어 사슴새끼를 먹이로 하는 살근, 살을 파고드는 올무의 예리한 철사에 걸려 있었습니다. 외관상 살기의 화상은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살기의 모습이 선연했습니다. 몇 cm 정도 됩니까? 선이? 꼬리까지 합해서 지금 80cm로 보시면 80cm. 예, 80cm거든요. 80cm. 예. 그래 지금 이거는 성체 사이즈입니다. 아 M이 예, 있어요. 이 다 자란 사이즈. 예. 한 3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동물의 키높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기 세계적으로 그 워싱턴 조약에서
세계적으로 사라져가는 그 생물종 중에 한 종으로 지금 보호종으로 지금 지정돼 있고 우리나라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종 중에서도 보호종으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절멸 위기고요. 그런데 이 사각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죽어 있지만은 이 죽은 이 동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이 안에 있는 유전자라든지 또 이 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약적인 그런 뭐 기생충이 혹시 남아있다면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뼈의 골격의 구조 이런 거는 충분히 앞으로 학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심하게 화성은 안 입었네. 알코올을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세계적인 보호종이지만 연구 부족으로 서식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한 마리의 살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국장님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지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가만히 검토를 해봐요. 이게 나머지 또 다른 올무에 걸린 메토키. 죽음의 유인 장비들로 그리고 다시 산불로 이 땅의 야생동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갖다가 잡아서 죽여가지고 어떤 뽑아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여기서 충분히 그 동물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그러니까 이 뒤에 철조망은 내 생각에는 이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게 저 뒤 철조망을 튀어넘은 것 같아요. 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불나는 날 이렇게 저쪽을 넘었다 네. 이거죠? 고라니를 저쪽인가 보호 중이라는 어디가는 소식이 모르겠는데 들려왔습니다. 뒤에 철조망을 넘고 튀어넘은 거예요. 인간을 꺼려 우거진 숲에 몸을 숨기는 고라니. 인간의 영역에서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어서 이제 이렇게 진화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고라니가 이제 저기 철조망 넘고 나서 이게 배이 이렇게 쭉쭉 하다가 저쪽 도망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 하수구 있잖아요. 그게 빠져나오려다 하수로 빠진 거지. 빠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 깊이가 좀 상당히 깊이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한 5m 정도? 한 4, 5m 되겠네요. 이 빠져가지고 이 다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부러진 것 같아. 부러지고 이제 이 얼굴도 이제 피가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꼼짝없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이제 직원들하고 불러가지고 요거를 이제 자로를 해가지고 자로 하나 밑에 놓고 올개미로 해가지고 자로속에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끌어들였지. 끌어들이고 이게 동원시청에 이제 연락을 했어. 그러면 넣고 이러면 또 그래도 이런데. 오옴이라 불리는 위턱의 송곳니로 야생에서는 어린 싹과 나무 뿌리를 캐먹었을 고라니. 얼굴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끔찍한 고라니의 깊은 상처는 놈이 겪었을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뼈가 먹는 얼마나 아플까. 피해가지고 산불을 피해 철조망을 넘었지만 막상 인간에게 다가서지도 떠나지도 못하며 철조망 주변을 배회했던 고라니. 아, 그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요. 신고 들어와서. 이 화상. 지난 4월 12일 구조될 당시 아사 상태였던 야생의 고라니는 엿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인간의 준 먹이와 피난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고라니가 끝내 죽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사면이 타버린 백두대간. 간신히 산불 피해를 면한 한 점의 푸른 숲은 살아남은 야생 동물들의 피난처입니다. 지난 4월 23일엔 도쿄처럼
처음 태어났던 곳을 멀리 떠나지 않은 고라니, 그리고 다람쥐 등 반가운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놈들에겐 번식과 생존을 위해 타버린 야산의 기슭을 뛰어다니며 먹이를 구해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 사면이 전체가 다 지금 불에 탔습니다. 보시다 쭉 돌아 다 탔잖아요. 안 보이는 곳이 없잖아요. 탄 곳이. 남아 있는 곳이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부분 남아 있으니까 야생 동물이 그 넓은 이제 서식지에 살다가 저기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조그만한 곳들에 모여 있어 가지고 아마 생태계에 큰 교란이 일어날 것 같은 우려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먹이가 이제 좀 부족하다가 그런 현상이 거듭나는 그렇죠. 거죠. 아마 초식 동물이든 뭐 육식 동물이든 간에 먹이 사슬이 좁아졌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불과 2, 3일 된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갉아먹은 풀 등은 살아남은 야생동물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지금 자라고 있는 걸 쥐들이 와서 이렇게 갉아가지고 예. 넘어들어서 먹은 거죠. 하나의 그 사막화된 지역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지금 이 지역에 몰려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식생들, 먹거리를 가지고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거 안정된 공간을 지금 형성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원래 기존 여기 환경이 가져 있는 그런 수용력보다 많은 동물이 지금 피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먹이 경쟁이 일어나니까 절대적으로 한 마리당 과거에 불나기 전에 하루에 한 300~400kg 먹던 걸, 칼로리를 먹던 걸 지금 한 뭐 반 정도, 안 그러면 그보다 좀 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모두 타버린 황폐한 죽음의 땅. 그러나 태양이 드는 공간들이 넓어지면서 이곳에선 작지만 새로운 생명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종자들이 싹을 틔웁니다. 아직 고라니, 멧돼지와 같은 대형 동물들이 살아가기엔 척박하지만 무사히 유충이 된 지렁이와 같은 작은 벌레들은 먹이 사슬의 상위 포식자인 파충류와 새들을 부를 것입니다. 타다 남은 도룡농 알도 일부는 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모의 땅에서 다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생존 투쟁을 벌여야 할 이곳의 생명들. 그러나 인간의 실수로 한 번 파괴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려면 50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릴지 모릅니다.